개인적으로 이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요리인데요. 하나도 안 팔렸지만 그냥 나 혼자 괜찮아서 만들었던 톳 주먹밥. 제가 예전에 반찬 가게를 했었는데요. 그 반찬 가게 메뉴 중에 하나였던 이제 톳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 가면서 맨날 톳이랑 밥이랑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맛있었습니다. 네. 생톳보다는 이제 건톳을 불려서 조리해 드시는 게 훨씬 영양 성분과 맛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최소 30분 정도 불려두시면 원상태로 이렇게 많이 돌아옵니다. 해초리이기 때문에 잔 새우나 불순물들이 막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씻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물을 듬뿍 받아가지고 헹구면서 씻으시면 돼요. 씻으신 다음에 체에 받치셔서 톳이 좀 이제 길고 크니까 이제 몇 번 나물처럼 이렇게 길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뭐 그렇게 많이 다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먹밥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오늘은 썰겠습니다. 톳만 사용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 담백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톳에다가 이제 동물성 재료를 집어넣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튀지도 않고 제일 무난한 재료로 이제 닭고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닭다리 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까지 살에 딱 붙은 상태로 깨끗하게 자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톳을 조리겠습니다. 까놀라유를 두르고 팬이 가열이 되면 닭고기를 넣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점점 막 실패할수록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주눅이 들어요. 혼자만 자꾸 해먹고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그래서 욕먹는 것. 닭고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얗게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 유부, 당근,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생선찜이 한번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 했던 그 생선찜. 근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맛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야지만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걸어 잠그시고.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톳 넣겠습니다. 이렇게 톳을 볶으면 이제 해초 특유의 냄새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 냄새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육수를 넣습니다. 육수는 이 정도 양이면 이제 1600cc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주 자작할 때까지 졸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요리는 단점이 가스비가 많이 나와요. 하루에 이게 2,500원씩 한 팩 파는데 가스비가 3,000원씩 나오니까 힘든 요리죠, 안 팔리면. 설탕을 다 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을 총 120cc 넣었어요. 가스비도 가스비지만 설탕값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마음이 약해. 가격을 못 올려. 국물이 이 정도로 줄어들면은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난 국물까지 더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국물을 좀 넉넉하게 남긴 상태에서 졸이는 걸 그만두시면 되고요. 좀 더 바짝 졸여서 톳만 이렇게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졸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밥에다가 톳에 국물을 살짝 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먹밥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밥까지 지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즉석밥입니다. 여기에 이제 취향에 맞게 졸인 톳을 넣어주는 겁니다. 먼저 국물까지 다 넣지 마시고 처음에 재료를 섞으실 때는 재료 먼저, 나중에 국물을 넣어주시면 이제 밥의 되기를 정할 수 있죠. 재료는 이 정도 넣고 밥을 섞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이제 국자를 세워서 이제 밥을 이제 풀어 헤친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로 주먹밥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데워서 프라이팬에 그 양 겉면만 이제 바삭하게 이렇게 지져서 구워서 주먹밥을 드셔도 맛있어요. 이제 밥을 식혀야 되는데 이렇게 식힌 건 처음이에요. 밥이 너무 뜨거우면 이제 일단 쥐기도 힘들고 또 밥이 잘 안 뭉쳐져요.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삼각형으로 만드는 요령입니다. 위에 덮는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삼각김밥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손은 평평하게 쥐고 위에 삼각형으로 덮어서 돌리세요.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어느새 삼각형이 됩니다. 됐죠? 안 됐네? 너무 꽉 찌면 먹을 때 식감이 좋지 않아요. 얼추 삼각형이죠? 요 정도면 됩니다. 가정에서 하실 때. 여기 이제 김을 붙이겠습니다. 김은 양면이 있어요. 그 꺼끌꺼끌한 부분이 있고 맨들맨들하고 광이 나는 부분인데 광이 나는 부분이 겉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꺼끌꺼끌한 부분을 밑에 놓고 주먹밥을 얹고 접고 접고 옷이 입혀졌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끝. 그러면 김을 이렇게 들고 드시면 돼요. 어설프죠? 자, 이렇게 슬픈 기억의 톳 주먹밥 완성입니다. 오늘 초절임 재료입니다. 예. 보통 이제 초절임에 잘 안 쓰는 재료들이죠. 콜리플라워, 연근, 그리고 감말랭이. 근데 이 컬리플라워의 이제 아삭한 식감, 그리고 연근도 이제 살짝 데쳐서 아삭한 맛을 살려서 이렇게 초절임하는 거기 때문에 아삭아삭. 네. 이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감말랭이를 초절임에 넣어서 드셔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요 감이 이제 이렇게 말라가면서 단맛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단맛이 이제 초절임에 아주 좋은 단맛을 이렇게 내줄 겁니다. 연근을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이제 채칼을 쓰는 게 빠르기 때문에 채칼로 밀겠습니다. 난 요리사기 때문에 칼을 쓸 거야 그런 거보다는 효율이랑 모양을 생각하시면 채칼을 쓰시는 게 훨씬 빨라요. 두께는 가능하면 얇게, 이 정도 두께. 연근은 채를 쳐놨고요. 컬리플라워는 브로콜리보다 훨씬 비싸고 영양가도 높고
한 입 크기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간말랭이입니다. 간말랭이가 너무 비싸요, 솔직히. 이것도 절여서 한번 팔았는데 완전히 혹평. 왜 안 팔렸을까요? 싸게 팔았는데. 한 팩 80g에 2,500원. 가스비 3,000원. 내 인건비 마이너스 5,000원. 그래도 난 이거 또 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메인 재료 준비 끝입니다. 절이를 이제 초를 만들겠습니다. 설탕을 이제 90g, 물 200cc에 식초 200cc 잘 저어주세요. 자, 여기에 태국 고추 하나를 씨를 빼고 날이 선 듯한 그런 신맛 있죠. 한층 완화가 됩니다. 이런 매운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태국 고추가 없으시면 국내산 건고추, 홍고추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잘라놨으니까 자, 이제 각각 밑손질을 하겠습니다. 요 간말랭이는 바로 쓰는 것보다 이제 소금물에 한 10분 정도 절였다가 쓰는 게 훨씬 단맛이 좋아집니다. 물 1리터인데요. 여기에 30g 정도의 소금을 넣어주면 바닷물 정도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10분 드시면 되고, 컬리플라워를 데치겠습니다. 모든 야채를 데치실 때는 끓는 물에 소금 정량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40초에서 50초 정도만 데치겠습니다. 끓는 물에 야채가 들어가면서 이제 벌어진 그 막 속으로 이제 초가 침투하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물에 바로 식히시고요. 연근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데치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싹 넣으면 온도가 탁 떨어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단단함으로 데치기가 힘들어져요. 연근을 데치실 때는 식초 소량을 넣고 데치시면 더 하얗게 데쳐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밑손질 끝입니다. 자, 이 초절임이건 무슨 어떤 절임, 무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재료의 수분을 얼마만큼 잘 빼느냐, 잘 씻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데쳐놓은 컬리플라워, 데쳐놓은 연근 넣으시고, 물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임초를 정량 뿌려서 씻어주는 겁니다. 이 초로. 이렇게 절임 같은 거는 손을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잡균이 묻어나서 보존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 국물은 안타깝지만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이렇게 맛이 연해지잖아요. 이렇게 씻어낸 재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절인 국물을 다 부어서 표면을 평평하게 펴줍니다. 냉장 보관하신 상태에서 3일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맛이 뱄니다.